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디지털은 없다. 네,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터치온의 유태근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을 먼저 네, 넘겨주신 게 아니었죠.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일 디지털에 강하실 것 같은 방대육 대표님. Can you speak digital?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지금은 다 저희가 영어를 물어보면 답하기 꺼려하고 어려워하지만 지금은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를 잘 다룰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을 말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디지털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굉장한 큰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러면 디지털로 말할 수 있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디지털 네이티브일까요? 디지털 아니면 이주민일까요? 여기 있는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디지털 이주민이실 겁니다. 수치상으로 원래 1980년대 이후생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설명은 하긴 하는데 있으세요? 근데 아마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정말 본인이 그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가? 제 한 살짜리 저희 돌 막 지난 저희 아이는 사진 이 휴대폰 보여주면 자기가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네이티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은 근데 네이티브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 이주민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이주민은 수직적하고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지적 능력에 확신이 없는 고령자가 정보화 기기의 사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한다. 저희가 이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어떤 사용성 개선에 대한 것들 접근을 할 때 저희가 원래 꼴로 생각했었던 것들은 기기의 혁신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저희가 키오스크에 집중하게 됐는지, 이 1943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오면은 재미가 없는데 네, 1943년도는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신 연도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저기 인터뷰 영상을 넣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딱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아들, 나 너무 창피해. 햄버거 하나 주문을 못해서 이걸 얘기해야 되는 게 너무 창피해. 저희 어머니가 6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근데 지금 1943년이면 해방도 겪었어요. 6.25도 겪었고 온갖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그분이 햄버거 사러 갔는데 햄버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 주제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면 교육이 되고 또 금방 배울 수 있을까요? 고령층, 그러니까 디지털 이주민 중에서 고령층에게 어려운 거는 그냥 이 수치들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겠지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OECD 중에서도 이 젊은 층 16세에서 24세는 이미 최고 수준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격차, 디지털 양극화는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부터는 지금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화 수준에 비해서 50대 이상은 현저하게 점점 떨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매장들에 어마어마한 키오스크들이 들어선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오늘도 이용을 많이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요식업계의 그 키오스크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불과 3년 동안 3배 이상의 키오스크가 늘어났어요. 공공기관들은 거의 평이한 수준이지만 요식업계만 엄청난 그 증가량을 보였습니다. 그럼 키오스크는 고령층에게 왜 어려울까요? 어렵고 복잡하죠. 이재율 교수님 죄송하지만 햄버거 주문 잘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어려우시거든요. 이따가 저 질문 받을까 봐 약간 걱정. 네.
네. 아, 예, 그렇죠. 그리고 뒷사람 눈치가 보입니다. 이 정도 줄 서 있으면 아마 젊은 친구들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못 한다. 질문을 못 한다는 내가 바로 너무 궁금한데 누구한테도 물어볼 사람이 없고 아예 무인화된 곳들은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층은 이 편한 주문이 어렵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이건 기술 혁신밖에 없어. 기술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 프로젝트는 좀 어렵겠는데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AI가 발전하고 디지털 소외 문제가 발전하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인간의 노화 속도가 더 느립니다. 기술은 너무나 빨리빨리 가고 있어요. 기술 속도 너무나 빠르게 가고 있지만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요. AI도 학습이 필요한데 고령층들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 디지털 기기를 사용했어야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령층이 돼버린 사람들하고의 이 갭은 양극화된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엄청나게 많이 배웠는데 아까 봤던 네이티브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신 있게 내가 영어 네이티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디지털은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서 진이를 놔드렸어요. 근데 진이로 부른 다음에 잘못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이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저도 기계의 혁신, 발전이라고 봤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밖에 없다라 디지털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에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운동을 벌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디지털 3C라고 할게요. 3C 무브먼트. 3C는 찬스, 컨퀘스트, 커뮤니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 기회의 대상이기도 하고 정복의 대상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들은 공동체가 같이 함께하지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의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존감 향상. 뒤에서 보시겠지만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눈치가 보이고 부를 사람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리고 많았다는 부분에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시니어 편한 가게는 내가 어디서든지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 휴먼 터치는 결국엔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잖아요. 사람이 아날로그적으로 터치해주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라는 것에 저희가 세 가지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무브먼트는 고령층 유튜버 74세 유튜버가 계세요. 고도달이라는 도사 달인 유튜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자존감 향상 영상을 같이 찍기로 했습니다. 아직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든 영상을 롯데리아 여기에서 좀 답이 늦어가지고 또 이제 영상이 늦어지긴 했는데 롯데리아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프랜차이즈 중에 키오스크 보급량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 그래서 롯데리아가 결국엔 저희의 요구에 들어줘서 저희가 롯데리아에서 키오스크 찍는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추진 중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 롯데리아 송파점에서 롯데리아 로고가 나오는 상황으로 같이 함께 하기로 했고 올해는 너무 늦어서 사업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관련한 것들을 그러니까 영상의 퀄에 따라서 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저희가 한국 노인복지관 협회와 노인복지관 협회를 통해서 이 자존감 향상, 자신감 향상 영상을 전국에 배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아직 조금 접촉 중이고요. 저희가
그 박영남 교수님과 그리고 또 독일에 가서 그리고 논문을 통해서 확인한 건 결국엔 그 당사자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내가 당사자가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주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벌써 다 됐나요?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군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일단 네. 멈추시고 아까도 로컬비처럼 그 질의응답 시간에 혹시 시간이 좀 남으시면 그 시간을 네네. 활용하셔서 또 발표를 좀 이어가시면 네, 좋으실 너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안 보고 진행이 됐네요.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바로 네. 궁금하신 그 두 번째, 세 번째 무브먼트를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네, 노인이 편하면 매장이 안 편할 게 없어요. 기기들은 노인의 관점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린애에서부터 모두가 다 편하다.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양천구 지역에 있는 복지관과 협업을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시니어 편한 가게를 지정하기로 했고 3개 곳이 지금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현판 같은 것들을 지금 가져다 놓았고 여긴 시니어 편한 가게라는 이름으로 시니어들이 얼마든지 가서 편하게 활용하고 질문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고 시니어 편한 거리 지정은 저희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운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방금 봤던 그 양천구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협력해서 노인복지관이 저희가 계속하지 못하겠잖아요. 노인복지관이 계속해서 지속 사업으로 내년부터 거리 만드는 사업까지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기로까지는 협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휴먼터치 부분은 저희가 독일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은 독일은 저희보다 초고령화 사회가 한참 몇십 년 빨리 된 곳인데 그곳에서는 다 아날로그적인 접근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 디지털 배움터가 전국에 1000개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 배움터에 디지털 교육을 받으려면 휴대폰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부터가 문제예요. 근데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리플렛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많이 배포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곳들에 가져가고 그 지역에서 배울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를 안내하고 용어 같은 것들, 어려운 용어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네, 이거 인사이트를 얻었던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 좋겠다. 이게 이재호 교수님 강의에서 나왔던 건데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미래가 더 이상 익숙한 형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부분 너무 인사이트를 크게 얻어서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인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가 1935년생이시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 홈뱅킹도 하시고 엊그제는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시내에서 일을 보고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같은 가까운 친구분이 같은 연령대의 친구분이 비싼 노트북을 사가지고 다 수업을 듣고 한 다음에 결국은 그만두셨다고 포기하셨다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를 보니까 팀비워를 가지고 리모트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손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트러블 슈터가 옆에 있으면 개념적으로 이해를 아무리 해도 조작 하나에서 틀리는데 그 트러블 슈팅을 해주는 네이티브가 있으면 다 해결이 되더라.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 트러블 슈터가 어디? 그 동기부여를 하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글로벌 스터디에서도 얻었던 것들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시작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 되는 부분이 없으면 시작을 아예 못 하시는데 아마 이제 교수님 사례도 그런 자녀 이제 손주 손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영상이 손주 손녀와 함께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영상입니다. 네, 그거에서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이제 촬영을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해보고자 하는 해볼 수 있는 마음을 먹기가 어려운데
예, 그것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였고 그것을 최대한 많이 확산하고 그것이 운동이 되게끔 하고 그 사례가 많이 퍼져서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무브먼트가 다 이제 저희들이 시작한 이것들이 확산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두 번째 그 페이지에서 그 가게도 편한 가게도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모델이 돼서 서울형으로 채택이 되고 서울형으로 되면 또 전국에서 또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41개 고령 친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지정된 41개 도시에서 그 거리를 조성하고 가게들이 지정하는 것들도 진행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조금 이런 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생활의 편의를 위한 디지털 역량을 모든 세대가 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가진 문제의식에 대한 반론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단을 잘못 잡았다. 키오스크라는 거는 시민의 생활 편의 그리고 시민이 적응해야 되는 대상인 건지 아니면 자본의 편의를 위해서 일자리를 없애면서 그걸 대체하는 기술인데 거기에 왜 시니어들이 그 적응해가는 것을 사회운동이라고 명명하실까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요. 일본처럼 정유소나 아니면 이런 곳에 빈곤 노인들이 오히려 작은 일자리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좀 주제의식과 그 다음에 대상이 좀 수단이 잘못 선정된 게 아닌가라는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론을 좀 해주시면.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왜 디지털 기기는 모든 이들에게 이롭게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인데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거고 배워야 될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한 것은 동일하게 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배우지 않고 그것을 문제화해서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보편타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키오스크를 정하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니 사례 때문에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제 정하게 된 거라서 그건 이제 너무 디폴트로 들어가고 나서 이후에 이제 저희가 디지털 소외 문제까지 더 크게 이제 페이지 3에서 3에서 넘어가는데 그 당연한 것을 못 하는 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제가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존의 문제인 거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이고 그 말씀하신 노동 문제까지는 사실 더 가고 싶진 않아요. 노동 문제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버리면 지금 노동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디지털 해소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판은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외곽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디지털 배우게끔 하는 데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페이지 2에 들어가 있는데 그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갭이. 70대 이상은 한국 말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 문해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셔서 키오스크를 가서 찍을 수도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육으로만으로 해소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임팩트가 얕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네, 저희가 차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네, 확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듬는다면 가능하리라고 본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임팩트가 작을 수 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팀의 어떤 솔루션에서 가장 임프레시브하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거는 기업이랑 협업이 가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임팩트를 갖는 거에 사실 저희가 꼭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채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기업의 어떤 스폰서를 받거나 기업이랑 계속해서 발맞춰 갈 수 있는 화제를 던질 수 있는 액션이라는 부분에 대한 중요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네 번째 팀이 발표했던 이 소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반가운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롯데리아랑 어떤 일을 계속 근데 그 전엔 저희가 또 베스킨 라빈스랑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굉장히 작은 소재와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러면서 기업한테도 너희 자꾸 이렇게 디지털적으로만 계속 편리하게만 가게 되면은 한쪽으로 소비자들 계속 이렇게 소외되는 거 이거 결코 좋지 않아라는 것에 대한 사인도 주면서 동시에 그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양날의 그 어프로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특히 임프레시브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2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기 혹시 좀 더 코멘트나 아니면 저희 아쉬운 부분 좀 더 어필하실 부분 있으시면 저희 어머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공감이 정말 너무 많이 되는 문제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재율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게 동기부여의 문제는 아니고 동기가 부여된 사람이 배우는 과정에서의 이제 파이어 파이팅이고 이제 영리 기업에서 노동비 아끼자고 만든 거를 배우는 게 왜 사회 운동이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얼핏 든 생각이 만약에 조금 나이가 젊은 노인분을 거기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좀 여러 군데서 도와주고 하면 파이어 파이팅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로우 행인 프루트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노인분이 일자리 창출로 가는 방향, 그게 2,3에서는 있는데 페이지 일단 1에서는 그렇습니다. 1분 남으셨어요. 발표를 충분하게 이게 흐름이 변을 하자면 저는 20분이 발표인 줄 알고 20분짜리를 만들어 준비했다가 10분으로 잘린다는 걸 알고 이게 축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약간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을 조금만 보탰고요. 이 문제에 대한 게 그 노인에 대한 게 아니라 저희 당사자 문제가 돼버리더라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사실은 키오스크나 이런 디지털 기기가 없이도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사회에서 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무조건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계가 나왔으니까 배워야 돼. 무조건 와서 배워. 알아야 돼. 모르면 바보 되고 도태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폭력적이더라고요. 이미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한다고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겨우 햄버거 하나를 못 사 먹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이 문제가 결국 나의 문제, 당사자의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빌드업이 좀 잘 안 돼서 아쉽긴 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6개월 동안의 이 모든 과정을 10분 안에 막 축약해서 담아내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네 팀 모두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그런 시간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이 모든 발표자와 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최종 공유의 자리가 뭐 어떤 평가나 심사의 그런 의미를 다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늘 본업을 떠나서 진짜 이 짜투리 시간을 계속 내시면서 이제 최명아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되게 지극히 벙벙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나가시려는 그걸 이제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이제 하필 맥킨지 그러니까 그 세븐 스텝 문제 해결의 세븐 스텝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익혀 나가 보셨다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성장과 또 앞으로의 이제 살아가시는데 좀 성장과 또 이렇게 앞으로의 성장의 자양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또
그 과정 중에서도 또 여러 수많은 위기들이 있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또 늘 통과하실 때마다 팀 이제 웍도 많이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고 각자의 그릿을 좀 제가 많이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과정들 이제 잘 이겨내신 것들을 진심으로 제가 존경하는 마음과 또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로써 공유의 순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마 5시 정각에 저희가 수료식 행사에서 또 많은 축하와 여러 가지 행사를 또 준비해서 또 축하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